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충북대를 비롯한 도내 5개 대학에 1,000원의 아침밥이 등장했습니다. 학생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나머지 대학으로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시지 볶음과 달걀 프라이, 오렌지 주스까지 300인분의 음식이 충북대학교 학생 식당에 마련됐습니다. 재학생들이 1,000원만 내면 먹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입니다. 학기 중 매일 아침 8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제공되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자취생 입장에서는 1,000원의 이런 양질 아침밥을 제공받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게 큰 혜택이어서 저도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제가 먹을 때도 계속 말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참치 주먹밥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계속 챙겨 먹을 것 같아요. 집밥 받기도 하고. 충북대학교를 포함한 도내 5개 대학에도 1,000원의 아침밥이 등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학들과 손을 맞잡은 겁니다. 학생과 농식품부가 각각 1,000원씩,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합니다. 밥값은 1,000원이지만 식단은 부실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쌀을 이용한 덮밥류라든지 쌀을 베이스로 한 요리들을 주로 나갈 거고요. 영양적으로도 이제 탄단지가 또 맞춰서 그렇게 나갈 예정이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고 또 파이팅 하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일단 도내에선 17개 대학 중 5곳만 참여했습니다.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아침밥을 들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지사가 1,000원의 아침밥 확대 의사를 밝혔고 학생 복지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의 동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아 건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이 결국 어제부터 전면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아무런 이주 대책도 없이 쫓겨낼 수는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4년 전통의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출입 금지를 알리는 커다란 현수막이 설치됐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모두 머리에 띠를 두른 채 시장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사는 거야? 저를 위해서 사는 거야? 충주시는 즉각 공무원 20여 명을 투입해 시장 건물에 대한 사용 금지 명령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입구마다 위험 시설물임을 알리는 공고문과 표지판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생활 터전을 잃은 상인들은 격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라! 이어 충주시청 앞으로 몰려와 항의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진단 2등급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재진단에 나서줄 것과 현대타운 등으로의 이주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주할 곳을 빨리 마련해줘서 새 터전을 찾게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움직이지. 안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나가서 장사 못하면 수입이 없잖아. 그냥 다 둔 놓이죠. 어차피 그 안에 있으나 나가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충주시는 TF팀을 구성해 시장 상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상업은 계속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이주를 해서 다른 점포를 구해서 나가서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충주시가 내놓은 이주비와 시설 사용료 면제 방안 등에 대해 상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도청 옥상에 정원을 조성해 도민 쉼터로 활용하겠다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공무원 전용 쉼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이른바 하늘정원 공사 간창인 충북도청 동관과 신관 옥상입니다. 대형 실외기들을 지상과 옥상 한 구석으로 옮겨 마련된 공간에 20cm 깊이의 흙을 깔고 꽃과 풀을 심을 계획입니다.
옥상 곳곳에는 그늘막도 설치해 다음 달쯤 개방합니다. 옥상 정원 조성공사 하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이제 기존의 있는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첫 추경에서는 4억 6,8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동관 옥상 2단계 정원 조성 사업도 추진됩니다. 또 도청 정문을 둘러싼 담장을 허물고 잔디를 까는 사업비 2억 원도 도의회 예결위에서 어렵게 부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청과 브릿지로 연결될 예정인 주차타워가 포함된 후생 복주간 옥상과 도의회 신청사 앞마당에도 정원을 조성합니다. 도청하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위화감이 있고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은 그런 걸 좀 벗어나서 누구나 좀 향유할 수 있고 와서 좀 차 한잔 마시고 쉬어갈 수 있고 그런 문화가 있는. 반면 동관 엘리베이터 설치비 5억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옥상까지 운행하는 승강기 설치를 요청했지만 의회는 시민들의 옥상 정원 활용도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직원들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도민들이 활용에 용이하고자 한다 그러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나 집행부에서도 개선안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차 없는 도청에 이은 또 하나의 도청 녹조화 사업인 하늘정원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가 도 출연 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 운영 실태 40건을 적발했습니다. 충북연구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 축하 화분을 보내는 등 57회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을 업무 추진비로 부당하게 지출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무자격 업체에 1,7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 시공을 맡기고 회계 담당자가 없을 때 직무 대리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 적발됐습니다. 기관별 지적 건수는 충북연구원 7건, 충북문화재단 14건, 충북학사 10건, 충북교통연수원 9건으로 감사관실은 훈계 처분과 함께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며 석 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충북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해 지난 1월 5.6%를 기록한 이후 석 달 새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품목 성질별로는 전기, 가스, 수도가 23.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비스 4.8%, 공업제품 1.6%, 농축수산물 0.8% 순으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며칠 뒤면 어린이날이어서 자녀나 조카에게 킥보드를 선물할까 고민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어린이용 킥보드 10개 제품을 비교 시험했더니 제품별로 내구성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한 발씩 굴러서 올라타면 자유자재로 방향을 전환하고 속도감을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용 킥보드. 하지만 제품 관련 비교 정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번에 시험한 제품은 최대 허용 하중이 50kg 이상인 만 8세 이상 어린이용 세발 킥보드 10개입니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모든 제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기준을 높여 시험한 품질 평가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중을 싣고 국내 기준 2m/s가 아닌 2.5m/s로 단단한 턱에 부딪힌 충격 내구성 시험. 마이크로와 스쿠덴라이드, 글로버 등 5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우수했지만 토이원과 롤릭의 시험 제품은 플라스틱 부품의 손상이나 이탈이 발생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주행 내구성도 롤릭 제품은 평지에서는 합격점을 받았지만 장애물을 설치하자 앞바퀴의 너트가 헐거워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0개 제품 모두 주요 안전성 항목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했고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하중 내구성과 주행 내구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충격 내구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용 킥보드 안전사고가 한 해 평균 930여 건에 달하는 만큼 연령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 한국공예관과 서울공예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화이트 앤솔러지 전시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기법으로 빚어낸 백자와 분청의 명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김세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모양뿐만 아니라 형형색색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이 작품은 분청사기의 분장이라는 특성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작가의 생각에 따라 작품이 유기적으로 변하듯 우리의 삶도 외부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결과물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게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나오는 형태들을 살려서 그 우연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를 우리 전통 기법인 투각 기법과 서양의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의 절묘한 조화로 탄생한 이 작품은 전통 도자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미감의 모습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전통을 결합을 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게 제 작업을 하는 목표고 또 작품을 볼 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 한국공예관과 서울공예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특별 교류전 화이트 앤솔러지. 서울공예박물관이 지난해 기획 정시한 백자와 청주시 한국공예관이 엄선한 분청을 함께 선보이는 전시로 22명의 공예 작가들의 작품에 보이는 조형 언어를 4개의 관점으로 나누어 구성해 현대 도자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백자부터 그리고 동시대 현대 작가들이 만든 다양한 도자기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청주에서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조선 백자 그 서울공예박물관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서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2일까지 청주시 내덕동 문화제조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점점 사회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가끔씩 종교가 갈등의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지역 주민들을 통합하는 역할에 의미를 두는 종교 시설도 있습니다. 청주 한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원탁 책상에서는 학생들이 둘러앉아 함께 책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도 공부하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리창 앞 자투리 공간까지 활용해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청주 한 교회에서 새롭게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부방이 생겨서 돈도 없이 이제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스터디 카페뿐 아니라 키즈 카페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합니다. 당연히 이용 요금은 없습니다. 대신 주민과 교인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청소와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꼭 다니지 않아도 다른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런 부분도. 이곳 교회의 경우 이미 160면의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 지 오래.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참된 역할이라는 믿음에서 나눔은 시작됐습니다. 때문에 매년 두세 차례 열리는 교회 내 행사는 마을의 잔치가 되기도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어느 종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랑의 기능, 그다음에 도움의 기능, 섬김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뿐이지. 우리 사회 갈등이 심해지면서 종교의 역할이 더 요구되고 있는 요즘 한 교회의 나눔과 베품은 진정한 종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인 다채움이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윤건영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다채움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될 예정으로 기초학력 진단, 학습 유형 진단 도구 등을 탑재하고 학습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충청북도가 행안부가 주관하는 주소 기반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충북대 오창 캠퍼스 주차장 39면과 충북혁신도시 음성군 맹동면 국민체육센터 231면으로 올해 말까지 2억 5천만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1차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 대상 기업 154곳을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청주시로부터 모두 494억 원의 융자 추천을 받아 은행에서 최대 8억 원까지 융자를 받고 청주시는 이자 차액을 연 최대 3%까지 4년간 보전해주게 됩니다. 2차 신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5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천군의 충청북도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에 올라 재정 인센티브 2억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정부 합동평가 연계 지표와 도정 주요 시책 지표 등 총 109개 평가 지표가 반영된 것으로 진천군은 정량평가에서 1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93.1%를 달성했습니다. 우수 기관은 제천시와 충주시가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